자,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토트넘은 지난 팰리스전에서 케인의 득점으로 간신히 승리하면서 유로파 리그행 불씨를 살렸습니다. 비록 챔스 진출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유럽 대항전에는 진출하는 게 다음 시즌 준비에도 도움이 되겠죠. 6위 토트넘은 35경기에 승점 57점이고 7위 브라이튼은 33경기에 승점 55점, 8위인 아스톤빌라는 35경기 54점. 아스톤빌라는 남은 대진이 5위 리버풀, 6위 토트넘, 7위 브라이튼 이 세 팀을 모두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스톤빌라가 유럽 대항전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 핵심 팀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숨막히는 접전으로 남은 경기, 결승전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 유로파 리그에 왜 이렇게 간절하냐는 불만들이 많은데 제가 간절한 게 아니고 손흥민이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면 손흥민의 목표는 유로파 리그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것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토트넘은 지금 순위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쩌면 유로파 리그보다도 훨씬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요. 일단 아직도 감독이 없잖아요. 메이슨 코치를 감독 대행의 대행으로 남은 시즌 일정을 치르고 있지만 아직 정식 감독 선임에 대한 확실한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죠. 이젠 감독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요. 케인 재계약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내년이면 계약이 끝나는 케인과 어떻게든 재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1년이라도 계약이 남았을 때 비싼 이적료를 받고 판매할지 그 결정도 확실히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번 시즌 최악을 보여주는 수비진도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페리치, 다이어, 산체스, 탕강가, 이름만 나열해도 혈압 오르는 수준 이하의 수비수들이 가득해서 토트넘은 리그 4위의 득점력으로도 챔스 진출에 실패했으니까요. 실점으로만 치면 밑에서 6등으로 수비력은 확실히 하위권입니다. 선수 영입 문제도 시즌이 끝나야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모든 이적을 총괄해야 하는 단장 역시 공석이죠. 차라리 넌 없는 게 나았어. 결국 지금 최고 책임자는 레비 회장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레비가 결정을 못 내리다 보니 팀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고 봐야죠. 토트넘 최대의 위기 속에서 레비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레비의 고민을 케인이 단숨에 해결해줬습니다. 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잔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레비보다 먼저 결단을 내렸습니다. 케인의 행선지로 가장 유력했던 건 라이벌 팀 중 하나인 맨유인데 우승 가능성과 자금 동원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맨유만이 케인을 영입할 수 있었죠. 그러나 최근 맨유 구단 자체가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서 케인 영입에 집중할 수 없게 됐고 레비 역시 계속해서 라이벌 팀에는 안 판다고 하다 보니까 케인이 먼저 결심을 한 겁니다. 케인은 최근 팰리스전 득점으로 208골에 루니를 제치고 역대 득점 순위 2위에 오르면서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죠. 그러면서 했던 인터뷰 내용을 풋볼 런던에서 전달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어떤 대회든 축구 경기를 하는 걸 좋아한다. 어떤 대회라도 무시할 수는 없다. 만약 우리가 컨퍼런스 리그에 나간다면 거기서 우승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5년간 우승이 없던 클럽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이 컨퍼런스 리그에 가더라도 남아서 우승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열정을 드러낸 겁니다. 만약 케인이 팀을 떠날 거라면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는 없을 텐데요. 나중에 무슨 비난을 받으려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지난 시즌엔 말도 아끼고 깽판도 부렸을 때와 지금 태도가 다른 건 확실합니다. 자, 이건 손흥민에게도 적용되지만 손흥민도 케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남겠다는 티를 냈었죠. 감독도 없고 단장도 없고 수비도 없는 이런 팀에서 1년 더 보낸다는 건 전성기에 올라있는 공격수에게 너무 가혹한 일인데 정말 팀을 향한 애정인 걸까요? 그런데 이런 케인의 인터뷰가 레비에게는 아주 큰 손해를 안겨주는 최고의 복수가 될 수도 있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케인이 잔류를 선택하면서 재계약을 못하게 되면 토트넘에 받을 수도 있었던 8천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이 날아가 버린 셈입니다. 한화로는 무려 1,3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레비가 케인을 안 팔겠다고 한 게 진심으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항상 레비가 돈을 더 받으려고 하던 꼼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 한마디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만약 이게 레비의 꼼수였다면 케인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린 겁니다.
1300억도 모자라서 1400억, 1500억을 받기 위해 일부러 뜸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걸 선수가 나서서 종결시켰으니까 이제 레비는 내년 여름에 케인을 공짜로 풀어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케인은 재계약을 미끼로 훌륭한 감독을 선임해달라는 압박까지 넣고 있습니다. 영국의 풋볼 인사이더는 케인은 토트넘이 새로운 감독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재계약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케인이 토트넘 구단을 향해서 은근히 압박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아무래도 뮌헨의 감독이었던 나겔스만입니다. 그러나 이 나겔스만의 선임에도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해서 레비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나겔스만은 현재 무직으로 어떤 팀의 감독도 맡고 있지 않고 원래 팀이었던 뮌헨 역시 투엘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해서 서로 완전 결별한 상태인데요.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놀랍게도 나겔스만의 소속팀은 여전히 뮌헨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 나겔스만은 해임이 아닌 휴가 중이라는 겁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나겔스만에게 지불해야 할 보상금은 1000만 파운드 이상이고 연봉 역시 고액이기 때문에 레비에게는 가장 비싼 옵션이 될 것이라면서 토트넘이 나겔스만을 선임하려면 많은 지출이 필요하다고 써 있습니다. 레비는 감독한테만 4년 동안 도대체 얼마를 퍼붓게 되는 건가요? 포체티노에게 위약금, 무리뉴에게 고액 연봉의 위약금, 산투에게도 위약금, 콘테에게도 리그 2위 연봉. 나겔스만 데려오려면 보상금까지네? 최근 콘테 편들어준 클루셉스키의 말에 의하면 선수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돈으로 좋은 선수들 데려왔으면 이미 뭐라도 들어올리지 않았을까요? 케인이 팀에 남기 위해서 좋은 감독을 요청했던 것 같이 나겔스만 역시 팀에 부임하려면 케인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했죠. 나겔스만이 뮌헨에서 받던 연봉은 700만 파운드, 하나로 110억 정도고 위약금은 그보다 큰 180억 정도라서 이걸 다 토트넘이 부담한다면 300억에 가까운 돈이 필요합니다. 결국 간을 보던 레비는 케인을 통해 한 몫을 잡으려다가 오히려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단장도 선임해야 되고 미드필더와 수비수도 영입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지출도 피할 수 없고요. 차라리 빨리 결단을 내려서 메뉴에 1,500억을 받고 팔았다 하면 적어도 선수 2명을 영입할 자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페드로 포로를 영입할 때도 쓸데없이 시간을 끌다가 바이어 금액의 유효기간이 끝나서 더 비싸게 샀던 적이 있는데 레비의 꼼수가 맞다면 역으로 케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은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다음 시즌 손흥민과 케인, 송케 듀오 공격 포인트는 더 늘어나겠네요. 확실한 건 7년 동안 손흥민, 케인만으로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이 둘을 도울 선수들을 제대로 데려오는 것만이 없던 희망이 생길까 말까 할 듯합니다. 토트넘의 정리 대상 선수들 은돈벨레, 페리시치, 요리스, 무우라, 로셀소, 윙크스, 다이어, 랑글레, 탕강가, 산체스, 브리아닐, 조 로든, 사르, 단주마, 클루셉스키, 세세뇽. 몇 명입니까? 16명.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토트넘의 주전이 있는 순간 좋은 성적 꿈도 꾸지 맙시다. 근데 한 시즌에 이 많은 선수를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명단 보는 순간 진짜 셀링 클럽이구나를 더 확실히 느낄 수 있네요. 손흥민이 토트넘 떠나길 바라는 거 변함없지만 안 떠나겠다는 걸 어찌합니까? 끝까지 손흥민 믿어주고 응원해 줍시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